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345쪽이 흰 바람벽이 있어요. 학습 활동에 있는 시인데요. 이것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학습지도 풀어보고 이렇게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본문에서 배웠던 흰 바람벽이 있어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걸 중점에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윤동주 시인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육사 시인과 함께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내적 성찰과 이런 점들을 잘 드러낸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1917년 출생이고 1945년에 돌아가셔서 광복을 코앞에 앞두고 이제 옥사한 그런 안타까운 분입니다. 북간도 출생이시고요. 연희 전문을 거쳐서 인제 지금 연세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여러 다른 학교에 인제 진학을 했다가 결국에 교토의 인제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인제 귀국을 하다가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인제 검거돼서 인제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1943 년에 독립운동 혐의로 인제 검거됐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제대로 했다라는 증거도 없이 일단 그냥 좀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 독립운동할 수 없게 이렇게 끌어갔다라고 하는 또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제대로 뭔가 펼쳐 보지도 못했는데 수감이 돼서 인제 후대의 기록이나 인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은 인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금방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생체 실험에 이 사람이 그 생체 실험에 인제 그 실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바닷물 주사를 맞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증인들의 인제 말에 의하면.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돌아가셨고요. 일제에 인제 억압받는 시대 상황에서 인제 그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오는 인제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가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나 반성, 성찰 이런 민족의 현실에 대한 정서적인 연원을 둔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자화상에 보면은 이분의 인제 시를 인제 좀 한마디로 어떤 경향을 설명을 하자면 순결한 영혼의 시대적 고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시는 한마디로 그 부끄러움과 성찰 이런 정서가 아주 짙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순결하고 여리고 이런 분이어서 그런 고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용기 있게 나서지는 못하는데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 한없이 부끄러움, 한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성찰의 정서가 짙게 드러나요. 그래서 식민지 현실에서 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분이 인제 유학까지 가게 되잖아요, 일본에. 근데 일본에 유학을 가려면 필수적으로 인제 창씨 개명을 해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 창씨 개명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단 차라리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유로서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생각에 일단은 그런 걸 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까지 하게 되는데 양심적인 삶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고국에서는 독립운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고뇌를 시로 고백하면서 계속 인제 정직하고 순수한 삶을 그래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실 그러니까 시대적 현실, 역사라는 큰 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주하는 현실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을 성찰하던 그의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이분의 시에서 드러나는 점은 이제 '시대적인 어둠을 밝히는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리고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면적으로 이런 점들이 인제 시 끝에서 그런 결이 느껴지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자화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으로.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우물을 여러분 우물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우물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러니까 냇가라든지 우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겠죠? 여기서 우물은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찰의 매개체예요. 보통 거울이나 이렇게 비추어서 나를 스스로 본다라는 행위에서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아의 내면을 비추는 사물. 그래서 여기서 우물은 성찰의 매개체이고요.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도 성찰의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 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 이제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이제 나를 스스로 내면을 찾아보자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행위.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우물을 찾아가서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상황에 시적 상황과 시적 자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모퉁이 농가 우물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 있는 상황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물 속에, 그러니까 집안에서 거울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 속에서 우물을 보면은 그 뒤에 펼쳐진 자연의 배경들도 같이 내 얼굴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모습은 굉장히 평화롭고 순수한 이런 자연이라서 이제 내가 이제 내면적으로 사실 여기 고민과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내 스스로를 찾기로 하고 이제 우물을 본 거거든요. 내 이렇게 부끄러운 좀 이렇게 반성할 것이 많은 모습과 초라한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라서 화자의 모습과 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 파란 바람 있잖아요. 파란 바람. 자,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인데 어떤 감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요 점에서 또 공감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는데 요거는 정식 퀴즈는 아닌데 제가 퀴즈는 이제 뒤에 실어 놨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감각적 심상인지 파란 바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연의 내용은 우물 속에 이제 평화로운 풍경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이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에 이제 그 어투를 보시면 그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라고 하는 평이한 구어체, 그쵸? 평이한 구어체이고 이제 말로써 하는 그런 말투고, 그다음에 산문적인 표현. 이 시도 뭔가 끝 마무리가 그 문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문적인 표현이고 약간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년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도 펼쳐져 있지만 한 사나이가 있대요. 이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러니까 우물을 보고 있는 초라한 화자의 자아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있고 이 우물 속에 비춰진 내 모습, 자아. 이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미운 모습이에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 현실을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이 밉고 부끄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고 시 한 편 쓰겠다고 이러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3년에서 우물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굉장히 밉고 부끄러운 혐오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물 속에 비친 모습이 너무 밉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이 우물을 계속 볼 수가 없겠죠. 자랑스러우면 계속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사연 3년 마무리해서 인제 이 사람이 미워져서 우물을 떠나 돌아가는 거예요. 인제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는 거겠죠. 네, 그러면 사연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서 돌아갔는데 생각해 보니 그 사나이가 또 약간 불쌍하고 가엾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에 대한 좀 면민, 뭔가 행동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되게 불쌍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화자는 굉장히 뭐 강인하고 이렇게 성품 이렇게 행동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여리고 순수한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우물을 다시 보러 갔으니까 자신이 비춰지니까 우물 속에 사나이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 나약한 자신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사연이에요. 3년에서는 내가 밉고 싫고 부끄러웠다면 사연에서는 또 불쌍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연민을 스스로에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변하고 있죠. 자신에 대한 감정이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우연으로 가보면요. 이제 연민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봤는데 또 미운 거야. 그쵸? 이 식민지 현실을 안주하는 모습이 다시 너무 부끄럽고 미워요. 그래서 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또 그리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순수했던 자신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면서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감정이 반복되고 있어.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하나 이제 결정을 못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싫어. 바뀌겠어. 라고 결단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런 자신이 이제 부끄럽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연민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자꾸 우물을 봤다가 돌아갔다가 아니야 다시 한번 보자. 아니야 미워. 하고 이제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신을 이제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미워.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 다시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연민이 이렇게 애증이 교차하는 스스로 이제 내면의 갈등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연은 자아에 대한 애증의 이제 반복의 갈등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애증의 반복이다가 이제 유견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미웠다가 그리웠기도 했다가 해서 이제 유견에서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울고 하늘을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다시 보잖아요. 이연에서 나왔던 그 아름다운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의 모습과 함께 추억 속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억 속에 순수한 자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밉고 부끄럽고 하지만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제 추억 속에 그런 나를 떠올리면서 좀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삶에 대한 추억을 하면서 그 미웠던 자아와 그리웠던 연민을 갖게 되었던 그 두 자아가 갈등했던 두 자아가 이제 화해와 이제 통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이제 모습을 발견하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화상이라는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유견은 추억 속 자아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런 자화상이라는 시의 이제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자화상이라는 건 내가 내 얼굴을 스스로 그리는 것을 이제 자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견하는 내 자아는 어떤가라고 계속 성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고백적으로 이 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적 현실에서 소극적인 자신을 반성하면서 쓴 시고 또 이제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어 뭔가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성찰을 고백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이라는 시 학습은 이렇게 마치고요. 퀴즈를 제가 두 가지 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3년에서 유견을 이야기할 때 화자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감정 변화가 각 연에서 어땠는지 4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와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퀴즈는 퀴즈라기보다는 간단한 과제에 가까운데 이 자화상이라는 시와 그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는 둘 다 어떤 매개체를 활용하여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매개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매개체 하나를 정해서 100자 정도 간단하게 생각해 와도 되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시를 읽고 그래서 흰 바람벽이 있어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화상 그리고 다시 한번 어,
감상을 해본 뒤에 내 매개체를 찾아서 내 삶을 한번 좀 성찰해 보는 요거 100자 정도로 적어 와서 발표한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세특에 잘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해 올수록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영상 본 친구들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자화상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교실에서 만나요.